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Heroes Act의 주요 구성 내용 중에 많은 분들께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던 이 세입자와 홈오너들에 대한 구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ssential Worker에 대한 지원안, 그리고 또 Student Loan에 대한 구제안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Heroes Fund라고 하죠. 이 펀드를 정부가 조성해서 그 Essential Worker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추가 수당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그 Essential Worker에 대한 구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1,800억 불 정도의 예산을 할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펀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Essential Worker들에게 추가 수당, 본인들이 원래 일하면서 받는 수당의 추가로 추가 수당을 13불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13불씩을 더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궁금한 사항이 Essential Worker가 뭐냐, 누구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느냐일 텐데요. 여기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 1월 27일부터 코로나 위기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디클레어가 되겠죠. 그로부터 60일 이후까지 기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working from home은 안 됩니다. 집에서 일하는 건 안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환자들을 접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공공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프랙티컬할 것 같은데, 다음에 33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33가지 업종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로 퍼블릭 섹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경찰, 소방관, 헬스케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너싱 케어, 패밀리 케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또 메디컬 테스팅 센터, 이렇게 랩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말하죠. 그리고 또 소셜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요, 계속 나가는데, 그로서리, 슈퍼마켓,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캐리아웃이 됐건 푸드 딜리버리 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 농수산물을 다루는 시장 또는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어떤 공장,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송, 버스, 기차, 택시와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뉴스 관련,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그런 업종, 말하자면 방송국의 기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세탁소, 청소업, 재활용, 폐품 처리 관련된 이런 업종, 그리고 또 에듀케이션,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당연히 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그 밖에 숙박업이죠. 호텔 등의 어떤 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또 US 포스털 서비스, 그러니까 우체국도 포함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이 이번 Heroes Act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포함이 된다고 하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자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겠다라는 점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면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느냐? 방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고용주, 그런 사업주들이겠죠. 사업주들이 자격을 갖춘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각각 직접 카운트를 하는 거죠. 1인당 얼마씩입니까? 그죠? 13불 per hour를 감안해서 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그랜트를 정부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본적으로 본래 지급하던 그 수당을 줄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결국 예를 들어 내가 원래 20불, 시간당 20불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추가로 13불 per hour가 추가되기 때문에 15불로 낮추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페이스톱에도 기존의 급여와는 별개로 이 추가 수당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7일부터 이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가 끝나는 시점 플러스 60일까지의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결국 뭐 1월 27일이니까 이전에 지금이 5월 달이니까 그 예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retroactive하게 소급해서 럼썸으로 한 그 금액을 누적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캡,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다라는 건데요. 본래 급여가 연봉 기준으로 20만 불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추가 수당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5천 불이고요. 그리고 연봉이 20만 불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당 10,000불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고용주가 10만 불 이하의 직원으로 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이센셜 비즈니스, 이센셜 워커들을 고용한 비즈니스라고 하면 최대 10만 불까지를 지원할 수 있겠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랜트는 반드시 이 목적, 지금 추가 수당, 이 이센셜 워커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만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라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센셜 워커에 대한 그 펀드 조성 관련해서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는 이 히어로스 액트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산은 아마도 금방 소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지난번 PPP나 EIDL과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이번 히어로스 액트에는 특히 또 예산이 소진될 것 같으면 지난번 EIDL에서 SBA에서 자의적으로 이 SBA 담당자들이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또 법안 내용 자체에 소진될 것 같으면 담당 행정부서에서는 국회에 반드시 리포트를 바로바로 해라라는 것도 포함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히어로스 펀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